온타리오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토론토에서 404명, 필지역 294명, 욕지역에서도 176명이 추가됐습니다. 사망자는 15명 늘어 총 7,187명이 됐습니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400명대로 일주일 전보다 200여 명 증가했고 위중증 환자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교 관련 확진자도 늘어나는 가운데 신규 환자가 다시 증가하는 오타와는 내일부터 오렌지 존에서 레드 존으로 규제를 강화합니다. 최근 3차 유행을 경고한 전문가들은 광역 토론토와 해밀턴 인근 지역을 스테이톰 존으로 격상하고 이동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누구보다 방역 규칙을 잘 지켜온 한 대학생이 코로나에 감염돼 숨진 일이 발생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피터보로에 사는 31세 루트 씨는 문제의 확산 거점인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감염됐다 최근 숨졌습니다. 평소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왔고 파티가 열린 지난달 20일에도 문을 걸어 잠근 채 친구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불법 파티발 확산은 결국 기숙사 전체로 번져 이곳에 거주하는 200명 중 59명에게 빠르게 전파됐고 이들 대다수가 변이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최근 들어 젊은 층의 입원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까지 온주의 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자는 130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유럽의학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전반적인 경우 혈전과 연관성이 없으며 안전하고 효능도 인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위험성보다 이점이 훨씬 크다고 의학청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의학청은 수백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하다 보면 이례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며 관련 조사를 이어가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혈전 반응을 보인 뒤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자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접종을 중단했는데 오늘 발표가 나오면서 다시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1,100만여 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영국은 백신 접종 후 매우 드문 뇌혈전 반응을 보인 사례가 5건 추가됐다며 현재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8주 동안 화이자 백신 850만 회분이 도착하고 모더나는 다음 주 84만 6천 회분, 4월에는 4주 동안 200만 회분이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모든 백신 공급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오는 6월 말에는 접종을 원하는 성인 모두가 백신 1회차분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미국 애틀란타의 한인 마사지 업소 총격 사건으로 한인 4명 등 8명이 숨진 가운데 지난주 목요일에는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한인이 신원불상의 사람들로부터 스프레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밴쿠버와 토론토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범죄가 끊이지 않자 공관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동포들은 안전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걷거나 차로 이동할 때 모르는 사람과 불쾌한 언행이나 시선으로 상대를 자극하지 말고 다른 민족이나 인종에 대해 자극적인 평가나 언행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늦은 밤 홀로 나갈 때는 휴대전화 프레시를 켜고 통화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대화하고 가족과 지인에게 본인의 이동 동선과 연락처를 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911에 신고하는데 범죄나 재난 상황이 닥치면 총영사관으로 연락하거나 경찰에게 총영사관과의 연락을 원한다고 분명히 요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 여행주의보가 추가 연장됐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지속과 입국 금지 및 제한,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외교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한 달간 모든 국가와 지역에 대해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해외여행은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외교부는 당부했습니다. 한편 애틀란타 총기 사건과 관련해 범인을 감싸는 경찰 발표가
더 충격적이라는 비판 여론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정계 주요 인사들이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이번 수사에 합류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정부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3천만 달러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주문이나 예약 시스템 등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겁니다. 앞서 1,200만 달러를 들여 1,500여 곳을 지원해 줄 계획이었는데 3,500여 곳이 신청하자 이들을 돕기 위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세금을 내는 BC주 등록 업체 중 2019년이나 2020년의 매출이 3만여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직원 수는 1명에서 149명 사이이며 현재 온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금 사용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원금의 30%까지 유색인종 업주에게 우선 제공될 예정으로 한 곳당 최대 7,5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오는 9월 30일이며 선착순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신체 기능과 삶의 질이 떨어진 시니어를 위해 다음 달 초부터 대략 10주 동안 다양한 문화 강좌를 시작합니다. 컴퓨터 수업과 연필 스케치는 한인회관에서, 노래교실과 문예교실은 온라인으로, 걷기는 야외에서 진행되며 수강료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가 수업은 사전 녹화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한인회 웹사이트에 올릴 예정이며, 이 밖에 요리교실 1, 2와 규방공예, 난타 수업이 한인회관에서 진행되는데 이 4개 수업은 재료비와 장비 대여비로 한 번에 $5씩 총 $50를 내야 합니다. 시니어 문화 강좌는 55세 이상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소수 정원으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캐나다 토론토 한국영화제가 온라인 무료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올해는 오는 26일과 27일 양일간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코리안 캐네디안 쇼케이스란 테마로 한인 감독이 만든 장편과 단편 영화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상영회에선 일제 식민지와 분단이라는 역사적 격변기 속에서 쿠바 한인 이민자들의 삶과 정체성을 그린 전우석 감독의 헤르니모와 뉴욕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최씨 가족의 갈등과 화해를 다룬 한인 2세 감독 줄리언 킴과 피터 S. 리 감독의 해피 클리너스가 선보입니다. 또 헬렌 리 감독의 Into Search Assembly, 이소정 감독의 What Came Before, 박연 감독의 나는 타임머신을 샀다 등 단편 6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 감독과의 온라인 대화의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며 무료 티켓은 토론토 한국영화제 웹사이트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룸비아주 이스트 밴쿠버의 한 정부 지원 숙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4시쯤 밴쿠버 차이나타운에 있는 알코 호텔 안에서 여성 1명이 총에 맞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져 경찰이 사건 경위와 사망자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경찰이 도착하기 전 도주한 총격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호텔은 노숙자와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주택입니다. 이어 어제 저녁 7시 30분엔 온타리오주 에토비코 스칼렛 로드와 스칼렛 우드 코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대 소년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토론토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웨스트 밴쿠버 라이트하우스 공원에서 70대 남성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후 6시쯤 절벽 아래에 가방과 여러 물건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구조대가 주변을 수색한 끝에 숨진 남성과 삼각대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전망 좋은 지점에서 사진을 찍던 남성이 카메라를 떨어뜨려 이를 주우려다 미끄러지며 10m 절벽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평소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사고 현장은 전망은 좋지만 낭떠러지가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출입을 통제하는 바리케이트 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육지역 보건당국이 접종 예약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욕지역에 거주하는 시니어 중 1946년과 이전에 출생한 75세에서 79세 사이 연령층은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욕지역 백신 접종 예약 웹사이트에 들어가 예약할 수 있으며 콜센터에 연락해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80세 이상 중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시니어는 여전히 예약 가능합니다. 욕지역에선 현재 집단 접종소 7곳이 운영 중인데 조만간 모바일 접종팀을 운영하고 이어 오는 29일부터는 원더랜드 주차장에 마련된 드라이브 스루 접종소가 문을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